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책이 안 나왔어요. 시중에 교재가 나온 데들도 있고 안 나온 데들도 있고. 그래서 니네 학교 교과서 출판사는 지금 리베로? 보다 무슨 뭐 축구도 아니고 리베로가 왜 나오는지 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출판사 거를 써요. 거기는 시중 교재가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나온 데들이 몇 군데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 좀 보고, 그리고 카톡으로 내 교재를 알려줄 테니까 알려주는 거를 사갖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다른 교재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보자. 과목 이름이 뭐예요? 사회와 문화. 그럼 사회 문화를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사회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죠. 그죠? 사회하고 문화를 알아야죠. 그지? 사회가 뭘까요? 동재야. 사회. 사회. 중학교 때부터 사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지? 사회가 뭘까 도대체? 열심히 안 해서 모르겠어? 하연아, 사회. 좋아.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단어의 의미 뜻부터 새기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 비슷한 말, 반대말, 비교될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개념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국어 실력도 늘어요. 어? 솔직히 니네 단어 뜻 정확하게 다 모르거든. 사회가 뭔지 좀 구분을 못 하잖아. 그지? 야, 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단어. 왜 안 나오지? 이 정도는 보통 나오는데? 개인이죠. 그죠? 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말이 개인이죠, 개인. 그러면 사회는 뭐가 아니라? 개인이 아닌 거야. 그럼 사회는 나와 너의 관계, 우리들의 관계, 어울림, 이걸 사회라고 불러.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해요. 관계.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 알았지? 그럼 생각해 볼까? 사회학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 경제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뭐 심리학도 있고, 문화인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과목들이 어떤 과목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봐봐.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예요. 이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 생각해. 사회 뜻이 뭐라고? 개인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게 사회라니까. 그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게 무슨 말 뜻이야? 사람들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순 없는 존재다.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거 너 들어본 적 있거든? 근데 그걸 들을 때 머릿속에 안 새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속내를 모르니까, 이 뜻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음절이 소리가 그냥 머리로 이렇게 짹짹 멍멍 짹짹 멍멍 짹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뻐꾹뻐꾹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단어는 의미가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의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리만 들어가는 거야. 정말 의미 없는 거죠. 그 짓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하고 비교될 수 있는 개인. 그럼 개인이 독립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울려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구나. 이걸 새기셔야 돼. 알았지? 돼요? 근데 봐봐. 사람들은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면
함께 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그 어울림 속에서 서로 간의 의견 갈등, 대립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의견 갈등과 대립을 뭐 해야 돼?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해됩니까?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이걸 고민하는 학문이 뭐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바람직한 과정, 이걸 공부하는 게 뭐게? 그게 정치학이야. 내가 말한 게 정치의 말뜻이거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 통합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정치야. 이해돼요? 지금 현재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게 어떤 거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자. 또는 직접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뽑은 대표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모두에게 그렇게 큰 불이익이 되거나 모두에게 큰 억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죠? 이걸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어떤 서로의 의견 조정 통합 과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거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등장으로 그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어떤 결정, 독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하는 형태, 이 하나로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야, 그런 게. 말뜻 이해됩니까? 어쨌든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견 갈등 대립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걸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고민하는 학문이 정치학인 거야. 이해되죠? 다음 봐봐.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생산, 분배, 소비 과정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익을 증대시키죠. 아무래도 자급자족보다는 분업화, 특화 생산, 그리고 교역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 바람직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모두의 필요를 가장 크게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생산, 분배, 소비의 방식,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뭘까? 그게 경제학이야.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경제학인 거야. 다음, 예로부터 태초의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야. 그 공동체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인류의 어떤 문화적 역사, 이걸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문화 인류학이야. 졸라 재밌어, 문화 인류학. 알아듣겠지? 되죠? 지금 보니까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뭘 다루는 거야?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는 거야.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어울리는 공동체를 다루는 게 바로 사회란 말이야. 알았냐? 오케이? 다음, 문화는 뭘까? 문화. 문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이야. 읽어봐. 뭐라고?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봐봐. 우리가 함께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같은 게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돼요? 너네 만약에 생각해봐. 우리가 공유하는 생활 양식, 가치관 같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어. 야, 사람들이 인사법이 다 달라. 어떤 새끼는 반갑다고 막 뭐해? 손을 내밀고, 어떤 놈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놈은 막 볼을 부빌라 그래. 알아도 어떤 놈은 막 주먹으로 막 hey man 막 이질을 하려 그래. 알겠죠? 야, 서로 그런 애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
사사건건 오해가 생기고, 맞죠? 어떤 제스처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겠죠? 사사건건 부딪히고 공동체 유지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또 봐봐, 우리가 공유하는 생활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언어야. 다시 뭐라고? 얘들아, 언어도 문화야. 언어도 뭐라고?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인 거죠. 우리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한다고. 근데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 같은 이런 소통 방식이 없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정상, 비정상에 대한 가치관들에 대한 공유도 우리는 존재하지. 이해됩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너희들은 장례식 갈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검은색, 단정한. 그리고 화장도 어떻게? 막 시뻘건 립스틱 바르고 막 화사하게 막 화장하고 가? 아니죠. 최대한 뭐예요? 화장을 자제하죠. 됩니까? 한 듯 안 한 듯. 이해됩니까? 가서 술 먹을 때도 막 모여가지고 막 마시자! 막 이러고 마셔? 앉아가지고? 짠도 안 합니다. 그죠? 서로 짠도 안 해요. 서로 따라주기는 해도 짠 이런 건 안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뭐야? 문화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반대인 나라들도 있을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막 축제처럼 이렇게 즐기는, 왜? 축복해 주는 거지.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 그런 식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각자 그 나라 안에서 자기네들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생각, 관념 같은 게 있다고. 이것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서로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애도하고,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축복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알겠죠? 그러면서 서로 어울리는 거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문화라고 불러요. 아, 알았냐? 되죠? 그리고 이 문화 안에는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생각 같은 게 다 들어있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무슨 문화? 주거 문화를 잘 보시면, 주거 양식을 잘 보시면, 우리는 딱 아파트 같은 데 딱 들어가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실이 있죠? 거실을 삥 둘러서 뭐가 있어? 방바라방방 방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아, 이해가 되나?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서양 같은 경우는 방들이 먼저 나오고요. 거실이 저 구석으로 가 있어요. 이 안에 어떤 가치가 들어있을까요? 공유하는 우리들의 의식 가치가 들어있거든. 우리는 개인이 더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항상 함께 모이는 공간을 제일 중시해요. 그걸 전 가운데 두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갈 때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거실을 무조건 통과해서 모든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방에서 저 새끼 지금 들어왔네 이게 다 보인다고. 알겠죠?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실이라는 공간은 멀리 따로 떨어져 있고요. 각자의 방 공간이 가장 메인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말뜻 이해되나? 지금 보니까 우리의 생활 양식, 주거 양식 이런 것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알아듣겠죠? 자, 그럼 봐봐.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야?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관계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가치관, 문화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야. 이해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회학은 다 이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요. 방금 얘기했지만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 거거든, 다들. 의견 조정 통합 과정, 정치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든 생산분배 소비에 있어서의 어우러지는 과정, 뭐 이런 경제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든 모든 사회학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일반적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거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 되는 과목이다. 이해되죠? 아이고 너무 피곤해하는데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사회문화는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와 사람들이 형성하는 문화를 다루는데 사실 모든 게 다 문화인 것이고 모든 거 사회학은 경제학이든 정치학이든 사람들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되죠? 그래서 사회문화 시간에 막 그런 거 배울 거예요. 개인과 집단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집단, 우리가 소속되는 집단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학을 연구할 때 연구하는 기본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사회학적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하게 되는가? 알겠죠? 막 이런 것들을 다뤄요. 개인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요. 알겠죠? 각각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도 다루고 막 그러는데 모든 사회학의 전반의 근본이 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회학의 총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뭘 다루는 거야? 우리 인문사회학은 뭘 다루는 거야?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다뤄요. 뭘 다룬다고?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을 다뤄요. 반면에 우리 저 이공계 애들 있죠. 이공계, 이과 애들. 개척되지 않는 영혼들이야. 그지? 그네들은 뭘 다뤄요? 자연적 현상, 자연현상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럼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인문사회학을 하는 인문계 학생들의 탐구 대상이고 요게 자연계, 그 이공계 학생들의 탐구 대상인데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알았지? 오늘의 핵심이야 이게. 일단 사회문화 현상은요. 인위적인 인간들의 행위 현상이거든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공유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생활 양식을 형성해내는 것이고 서로 간의 의식적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니까 이거는 전부 인간들의 의도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사회문화적 현상들에는 다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그 안에 개입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주거문화 어떻게 돼 있다고? 집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나온다고? 거실부터 나와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 그 안에 우리들의 의도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다음,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죠? 그 바닥에 내깔려둬요? 어떻게 했어?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막, 고려시대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아, 땅에 묻었죠.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 그러지, 매장. 우리는 매장 풍습을 갖고 있었어. 왜 그럴까? 그 안에 우리 의도가 있을까? 있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이라고. 무슨 민족? 그럼 농경민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어디서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야? 생명의 근원은지로 돌려보내는 거란 말이야. 아, 알아듣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다 우리들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반면에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해요. 인간의 의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죠? 그 안에 우리의 의도가 있나요?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런 일을 만들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사람은 늙으면 죽어요. 이건 우리 의도가 들어있나 그 안에? 무슨 의도가 들어있어요? 아무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요. 왜? 반대하고 싶어? 엄마는 안 그런 거 같아? 엄마는 그 예외예요. 제3의 성이거든요. 알겠죠? 엄마 빼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죠? 그죠? 야,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봐. 자연은 애들한테 자연 그러면 애들은 다 뭐부터 떠오르냐면 막 푸르르고 막 높고 막 맑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는 무슨 자자야? 스스로 자자고 연은 그러할 연자야. 그럼 자연의 뜻이 뭐야? 스스로
그러한 거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자연이라고 불러. 아, 알아듣겠죠?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뭐가 나와요? 어저께 이거 수업했더니 어떤 놈이 이산화탄소 그래가지고 다 그죠?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뭐 나와요? 물 나오죠. 그 안에 우리의 의도가 들어있나요?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에요. 알겠죠? 인간의 의도적으로 인간이 형성하거나 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 노력하면 바뀝니까? 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해가 가끔씩 서쪽에서도 뜨고 그러는 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뭐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돼요. 알겠지? 근본적으로 이 자연적인 현상들은 주어진 것들이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뿐 의도가 전혀 무관하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잘 보자. 사회문화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다시 뭐라고? 반면에 자연현상은 몰가치적. 다시 뭐라고? 몰가치적 또는 탈가치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가치 함축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치는 옳고 그름을 뜻해요. 다시 뭐라고요? 국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치라는 말과 비교될 수 있는 개념은 사실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치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 가치고요. 좋고 나쁨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예요. 반면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 거짓, 진실, 거짓 이것만 따져요. 또 어떤 현상이 실제로 있다, 없다만 따질 뿐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문제가 계제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하고 나 다퉜던 일이 생각이 나. 홍길동전이야. 모의고사 문제에 홍길동전이 나왔어. 근데 이게 나오고 이거를 이제 틀린 애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중3 때 했던 거잖아 그랬더니 얘가 안 배웠다는 거야. 교과서에 중3 때 없었다는 거야. 난 분명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막 뭐 했어? 선생님하고 다퉜어. 그 둘이 막 티격태격 이걸 가지고서 막 아니거든 막 내기할까 이러면서 막 싸웠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서로 막 1시간 동안 다투고 싸울 문제야? 그 뭐 해보면 돼? 그쵸? 이게 뭐 서로 옳고 그름을 막 토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가치 문제가 아닌데 뭘 싸우고 있어. 그냥 뭐 해보면 돼? 중학교 때 책 찾아서 진짜로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야, 가치 문제야? 사실 문제야. 근데 애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냥 확인해보면 되는 사실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싸우는 일. 막 되게 뭐 논리를 끄집고 논리가 왜 필요해 그 안에. 사실 문제인데. 알아듣겠죠? 가치 문제는 토론하고 서로 뭔가 합의도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문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답이 딱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말뜻 이해되나?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나 한번 해봅시다. 나봐. 간통은 위법행위이다. 이거하고 간통은 허용되어야 한다. 두 개 명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명제일까요? 가치 명제일까요?
사실 문제 밑에 거는 그럼 동재 못 알아먹었어? 간통은 위법행위이다. 이건 참고지수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야,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법전 뒤져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현행법 법전에 범죄 규정이 있나만 보면 돼요. 있으면 위법행위고 아니면 위법행위 아닌 거예요. 이거 거짓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거짓. 이거 2005년도에 폐지됐거든요. 간통죄. 2005년도에 간통죄 폐지됐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어도 법상으로는 이거 범죄 행위로 보진 않아요. 이거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간통은 강간은 아니거든요. 바람핀 건데. 알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행위로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면 되는 문제니까 서로 토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막 고민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문제인 거죠. 사실 명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근데 밑에 거는 뭐예요? 이건 가치 문제인 거야.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주장을 펼치고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가치 문제인 거죠. 차이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 가치는 뭐라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 이거를 우리가 가치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이 뭐가 들어있다고? 의도가 개입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야. 사람들이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치 함축적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옳고 그름을 어떻게 따집니까? 나 봐봐. 해가 동쪽에서 떠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릇된 현상입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요. 이건 바람직합니까? 그릇됐습니까? 그릇됐어요? 그럼 여자가 애를 낳고 남자는 애를 못 낳아요. 이건 바람직해요? 그릇됐어요? 그릇됐어요? 사자가 토끼를 먹고 토끼는 사자를 먹지 않아요. 이건 바람직합니까? 그릇됐습니까? 따지는 난 너가 너무 더 신기해. 이걸 어떻게 따져요? 그냥 주어진 거라니까요? 뭐 그릇됐다 하면 바꿀 수 있나?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지 않나요?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치면 물이 돼요. 이건 옳은 겁니까? 그런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뭐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가치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이건 에바야. 동재 이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없다. 없다. 뭘이 무슨 뜻이야? 없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참 이게 한국말이 이렇게 힘들어. 하나하나 새기는 연습부터 해. 일몰. 우리 일몰 보러 갈래? 일몰. 무슨 뜻이야? 해가 지는 거죠. 몰은 없어지다,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없다. 이해돼요? 몰상식. 이 몰상식한 것들아. 기분 좋아? 상식이 없다. 이해돼요? 아따 힘드네. 그러니까 몰 가치 그러면 가치가 없다. 이 안에는 옳고 그름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아. 따져볼 수도 없는 거고요. 알겠죠? 탈가치. 탈은 뭐겠어? 탈옥, 탈출, 탈모. 뭐야? 탈이 뭐야? 벗어나다, 떠나다 이런 뜻이죠. 탈출 밖으로 벗어나다, 떠나다. 알겠죠? 아따 힘드네. 탈옥, 감옥에서 벗어나다, 떠나다. 탈모, 뭐가? 그러지 머리가 벗어나다, 떠나다 이 얘기죠. 아따 힘드네. 그럼 탈 가치 그럼 옳고 그름의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다, 떠나 있다 그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몰같이 탈가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써. 봐봐.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의 법칙이 작용한다. 다시 뭐라고?
당위의 법칙이 작용한다. 반면에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다시 뭐라고?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잘 들어봐. 당위의 뜻이 뭐야? 말뜻 해석하다 다 끝나죠? 니네 한국말 잘 못한다니까 이 장애인들아. 일개국어나 잘해. 영어 하지 말고. 마땅히 다시 뭐라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당위라고 하죠. 효도는 나의 당위야.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야. 이런 뜻이죠. 알았냐? 야, 너 행동의 당위성을 증명해봐. 네 행동이 마땅히 옳다는 걸 증명해봐. 이 뜻 아니야. 맞아, 틀려요. 근데 거기서 막 물었는데 막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뭔 뜻이야? 막 이러면 어떡하니? 알겠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너 말귀 알아듣니? 이거 시험 보는 거거든. 말귀를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당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어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인간의 의도로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다 구분해 봐야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마땅히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매번 따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반면에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법칙이 작용해요. 존재가 뭐죠? 있다? 없다. 알겠죠? 이게 존재죠. 그냥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만 따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만 따지면 되는 게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알아듣겠죠?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치면 물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 마땅히 이게 바람직한 건지를 따지는 건 개그라니까요. 그냥 그런 현상이 진짜로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참 거짓만 따지면 되는 거고 있다 없다만 따지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아, 돼요? 야,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자연과학 하는 저 불모지 이과 애들, 개척되지 않는 영혼들. 쟤네들은요, 하는 학문이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내면 그걸로 너무 훌륭하고 만족하는 학문이에요. 제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죠? 이건 실물질입니다. 우와! 박수 치고 막 좋아요, 서로. 그게 자연계애들 하는 일이라니까? 그냥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밝히면 끝. 이해되죠? 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알겠죠? 그럼 끝. 그런 게 있다. 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를 밝혀냈으면 그걸로 그냥 다 만족하고 좋아가지고 막 애들이 흥분하고 막 휘파람 불고 난리를 쳐요. 알아듣겠죠? 근데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은요, 다 의도가 개입돼 있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관계에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사회문화적 현상 중에 이런 게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서울대 연구팀에서 이거 연구해 봤어요. 되죠? 연구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검증이 됐네요. 맞는 것으로. 슬픈 일이지만 알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28개구 가지고 해봤더니 28개구 사람들의 부모들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그대로 딱 떨어지더라고. 이해되죠? 참 슬픈 일이죠. 그럼 봐봐요. 진짜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거 가지고 서로 박수치나? 야! 넌 대단하다 야. 야 진짜 넌 이걸 밝혀냈어. 와 박수. 야 다 박수. 자 오늘 회식하러 가자. 이래요? 이거 밝혀낸 게 뭐 대단합니까? 야 애초부터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건 어때? 사회 문제야 바람직한 현상이야.
이거는 사회 문제야. 해결 과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이걸 고쳐야 하기에 이것이 존재하는가를 따지는 거거든. 그냥 이 자체가 우리 인간 행위 현상 속에 존재하는가, 이것 자체만 그런 현상이 있다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세미나에서 이런 현상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이러면 막 휘파람 불고 막 회식하러 가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너 만약에 이게 맞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이거 연구한 거 아니야? 그럼 대안을 지셔야지, 이 사람아. 알겠지? 뭐 진짜 인간 행위 안에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 이거 밝힌 것만으로 우리 박수 치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이거라니까. 알았죠? 야, 이게 하다 보니까 어때? 이공계 공부하는 거 쟤네 정말 단순한, 그죠? 정말 쉬운 학문이야 이게 사실은. 이해돼요? 뭐 하는 거야 맨날. 뭐 물질 하나 발견하면 뭐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지를 하고 있고, 그죠? 이해되죠? 그거예요. 언제부턴가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 문과로 오는 게 일반화돼 버려가지고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나봐. 그래서 사회문화적 현상은 옳고 그름, 마땅히 옳은가 그른가, 이것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당위를 따져보게 돼요. 반면에 자연현상은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 없다 사실관계만 밝히면 끝나는 그런 영역의 것들이 자연현상들입니다. 알아듣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사회문화적 현상은요, 이런 말을 쓴다. 개연적 법칙성이 작용한다. 자연현상은 필연적 법칙이 작용한다. 이런 말을 써요. 잘 들으세요. 먼저 법칙이라는 말부터 해석합시다. 뭐라고요? 법칙이 뭐죠? 빨리 규정 지어봐. 법칙이 뭐야? 아니,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릿속에 뭐 해봐? 우린 뭘 법칙이라 하지? 상황을 떠올려봐. 알겠죠? 봐봐.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요. 다음 날도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요. 그 다음 날도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요. 30일째 아침만 되면 해가 떠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법칙이 있죠? 법칙이 뭐인 것 같아? 하나 더 가볼까? 우유를 먹으니까 설사를 해요. 다음날 아침에도 우유를 먹으니까 또 설사를 해요. 30일째 우유만 먹었다 하면 설사를 해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법칙이 있는 거죠.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나이 50에. 나 최근에 느낀 거야, 내가. 희한하게 라떼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미안해.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나이가 들면 그 유분 있죠, 유분.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진대요. 난 최근에 그거 너무 우울하더라고. 알겠죠? 라떼 우유 들어가잖아요. 그거 처먹으니까 먹었다 하면 자꾸 왜 이러지 나? 뭐 속이 안 좋나요? 선생님 장 내시경도 받았어. 괜찮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매일 라떼 먹은 날만 내가 설사를 하더라고. 알았죠? 찾아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라떼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대. 이 우유 분해, 그 유당 효소, 분해 효소가 없대. 좋겠다, 이 새끼들. 분해 효소 있어가지고. 알겠지? 야, 법칙이 있는 거죠. 법칙은 뭐인 것 같아?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편적인 인과관계. 다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과관계. 이게 존재할 때 그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해. 알았죠? 돼야 안 돼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편적인 인과관계. 얘들아, 인과관계가 무슨 뜻이야? 인과관계.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안에 답이 들어있을 새끼들아. 원인과 결과의 관계야. 근데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존재하는,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인과관계, 이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 법칙이
자연현상은 필연이에요. 필연. 다시 뭐라고요? 무슨 얘기야? 반드시 그러한 법칙으로 작동해요.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합치면 가끔씩은 술도 나오고 그래요? 항상 뭐 나와요? 물 나와요. 이거 필연이에요. 필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요. 이해돼요?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를 더하면 반드시 그런 원인에는 반드시 물이 나와요.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근데 사회문화적 현상은요. 필연적이기까지 하지는 않아요. 법칙이 분명 있어요. 인간 사회문화 현상도요. 법칙이 있어요. 방금 봤잖아요. 소득준이 높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이런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일정한 법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100%야? 그리고 이재명 씨 뭐야? 알고 있죠? 몰라요?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소년공으로 그 소년 시절에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다쳐갖고 손이 잘 안 펴지잖아 그 양반. 맞아요, 틀려요? 근데 혼자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그 간 거 아닙니까? 중앙대 법대인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왜 중앙대 법대 갔대요? 4년 장학금 준다고 수석이라. 원래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알았죠? 돼요? 그 사람은 뭐야? 지금 보니까 법칙이 있기는 한데 그 법칙이 완벽해요? 아니면 대체로만 그러해요? 그렇지. 개연의 뜻이 뭐야? 개연? 대체로 뭐뭐하다. 야, 그건 좀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말 하잖아. 그 무슨 얘기야? 일단 100%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야. 근데 또 개였는데 또 뭐라 그러셨어요? 개요? 에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몇 마디 사람들끼리 대화 나눠보면 저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보인다고. 알았지? 응? 응. 개연적 법칙 무슨 뜻이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분명 인간 행위도 일정한 법칙 인과관계가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100%는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한 정도의 법칙으로 존재하지 필연적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100%의 확실성을 갖고 연구할까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연구하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연구해요. 몇 프로나 그런 성향이 있을까? 이걸 갖고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런 말을 써요. 됐습니까? 반면에 자연현상은 어때요? 확률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이런 말을 써요. 확실성.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하니까 100%예요. 예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옆에 써줄게. 얘는 예외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연구해요. 반면에 여기는 100%를 가지고 연구하죠. 예외가 없거든요. 얘들아 이거 다 알고 있어. 너희들도 알고 있다고. 자연현상은 100%로 나타난다. 일말이라도 깨지면 좆된다. 니네도 안다니까. 잘 봐. 갑자기 마하 2의 속도로 달리는 전투기 안에서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쳐봤더니 술이 나왔어. 참이슬이 나왔다고 거기서. 알았지?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니네 충격 안 받을 거예요? 받겠죠. 뉴스 일면 기사에 아마 일주일 동안 이거 탐구한다고 막 실을걸? 세상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술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자연현상은 확실성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예외가 없다. 이게 깨지는 순간 우리는 전부 대충격 혼란에 빠져요. 예전에 한번 뉴스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일면에 장식된 거야. KBS, MBC, SBS 모두 일면이었어 이게. 포착됐거든. 습지에서 재밌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어. 개구리가 뱀을 먹었어. 개구리가 뱀을 먹었다고.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왔다고. 황소개구리. 그거 포착돼가지고 이 MBC, KBS, SBS 일면으로 그게 다 실렸었어.
사람들은 다 뭐 그죠? 난리가 나죠. 아, 닌 생각해봐. 토끼가 호랑이 사냥하고 다닌다고 생각. 호랑이 막 무서워 도망가고 막 토끼떼가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야, 이거 딱 보는 순간 니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세다 막 이런 생각 들겠지, 그죠? 자연현상은요 확실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외가 없거든요. 이거 나타나는 순간 우리 모두 충격에 빠질 거예요. 알아듣고죠? 돼요? 좋습니다. 자연현상은 보편적으로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편. 보편성만이 있어요. 오로지 보편성만이 존재해요. 보편이 뭔데요? 언제? 어디서나. 다시 뭐라고?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시간이죠? 어디서나. 공간이죠. 됐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러한 형태로 보편성만 존재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절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요. 중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대에도 동쪽에서 떴고요. 지금도 동쪽에서 뜨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쪽에서 뜰 거예요. 이해돼요? 미국에서도 남극에서도 북극에서도 해는 동쪽에서 떠요. 되죠? 그래서 오로지 보편성만이 존재하죠. 근데 사이먼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얘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특수성도 있어요. 근데 뭐가 훨씬 크냐면 특수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보편적일까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그래요. 사람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타고나는 태초의 정의의 관념 같은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게 그러할까요? 죽은 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 부모에 대한 효의의식, 이해되나? 생명에 대한 어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의 정신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이라면 타고나는 기본적 정의의 관념인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해왔고 어디서나 변함없이 다 똑같아요. 고조선 시대에도 팔조법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어디에 봐도 태초의 어떤 인간의 어떤 법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부모에 대한 효의정신. 그리고 사람을 죽었을 때 옛날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항상 뭐해? 매장이나 아니면 뭐 조장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장례 풍습이 있지 시체를 내버려 두지 않아. 죽은 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 같은 게 있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인류의 보편적 관념, 인류라면 타고나는 보편적인 정의관념 같은 인류 보편의 관념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이에요. 근데 정말 많지는 않죠. 몇 가지 없죠. 그래도 이런 보편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회현상들이 존재해요. 알았죠? 근데 특수한 것들이 사실은 더 많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장례 풍습을 다 갖고 있어요. 죽은 이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장례 양태는 달라요. 우리나라 뭐 한다고? 농경민족이니까 땅에다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유목민족들은 땅에 매장할까요? 유목민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이고 가축 이렇게 젖자 먹고 그 사람들은 땅이 엄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 장례 풍습 중에 조장이라는 풍습, 조장. 들어봤어? 조장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단 같은 걸 만들어서 꽃으로 예쁘게 장식해서 시체를 올려놔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뭐해? 살점을 뜯어먹고 쪼먹겠죠. 그냥 지켜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새들이 부모님의 살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날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부모님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라고 믿어요. 그들은. 근데 애들은 보통 뭐 이 얘기하면 막 인성 찡그려요. 아니 근데 솔직히 땅에다 매장하면 지렁이가 파먹겠죠. 구데기가 먹고. 눈으로 안 보다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들려요. 맞지.
그래서 새와 함께 자유롭게 영혼이 흩어진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 구체적인 장래의 양식은 다 다르잖아. 물론 장래를 치른다는 건 보편적이에요. 다들 장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건. 하지만 구체적인 장래 양태는 특수하죠. 이해됩니까? 근데 자연현상은 어떻습니까? 특수성이 없어요. 보편성만 존재해요. 알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이야. 통제된 실험. 다시 보라고? 사회문화적 현상은 통제된 실험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반면에 자연현상은 어때? 통제된 실험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 니네 과학시간 실험 중에 이거 봤어? CO2의 양이 늘면 광합성이 늘어날 거다. 광합성이 뭐죠? 빛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거죠. 이 잡것들아. 아따 힘드네요. 아니 뭐 한 거야 도대체 뭘. 그지? 인간의 호흡 과정은 뭐죠? 반대죠.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내고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 파괴범. 알았지? 어쨌든 그럼 광합성은 빛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도당 산소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CO2 양을 늘리면 실제로 산소 생산 이런 광합성 양이 늘어나는 걸까?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일단 두 개의 어떤 똑같은 어떤 이런 압막을 쳐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이제 그 실험할 것과 비교할 것을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막을 쳐놓고 똑같은 빛을 줘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라서 광합성이 느는가만 봐야 되니까 빛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60W짜리 똑같은 전구를 켜줍니다. 그리고 옆쪽에 수조가 이렇게 있어. 수조. 뭐가 있다고? 수조. 물의 양도 똑같이 넣어줘요. 그 수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초가 이렇게 있는 거야. 수초. 뭐가 있다고? 수초. 똑같은 크기의 수초 두 개를 딱 넣어. 그러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테니까 수초가 뭐하기 위해서 빛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합성해서 포도당 산소를 만들겠죠. 그럼 산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뽀글뽀글 방울이 올라오겠지. 아니에요? 이 방울 개수 세는 거예요. 대신에 한쪽에만 뭐 할 거야? 숨을 불어넣을 거야. 뭘 불어넣는다고? 숨을 불어넣을 거야. 숨. 이산화탄소 제조기 여기 있잖아요 지금. 니들이 이렇게 후 불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늘어? 이쪽만. 이산화탄소 양이 늘죠. 맞죠? 후 불어넣고 나서 5분 뒤 봤더니 얘는 막 뽀글뽀글뽀글 전 지랄이 났어 막. 알겠죠? 막 15개씩 막 튀어나와 공기방울이. 얘는 그냥 그대로고. 이해돼요?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죠? 이게 과학 실험 방식이에요. 자연현상 실험할 때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다음이야. 보니까 증명하기도 되게 어때? 뭐 용이하고 변수, 외부 변수 통제도 되게 쉬워요. 빛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물의 양이나 온도나 똑같이 만들어주고 외부 변수를 다 통제하고 실험하는 게 되게 용이해요. 다음이야. 인간 행위 현상도 통제된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거,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거 가능할까? 얘도 경험적 증명이 불가능하진 않아. 혹시 막 스펀지 이런 거 본 적 있냐? 되게 재밌지 않았니? 스펀지 막 이런 거? 방구에도 불이 붙는다? 해가지고 막 실험합시다. 말해가지고 실험하고 막 그러잖아. 스펀지 몰라? 프로 옛날에?
방구에 불이 붙는다 그거 하려고 쫄티 입고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방구 열심히 모으더라. 근데 불 붙었어 안 붙었어? 붙더라 야. 근데 이 방구에도 불이 붙더라고. 나봐. 그 스펀지 같은 그런 프로였어. MBC에서 했던 건데 실험했던 건 뭐였냐면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암기력이 향상된다는 속설을 증명하는 거였어. 진짜로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암기력이 향상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 그지? 이걸 증명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증명한다고 어떤 학교를 찾아갔어. 애들이 졸라 좋아해요. MBC에서 왔다고. 이 사람들 지금 다 해놨겠다. 그지?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해놓고 1, 2분단 아이들과 3, 4분단 아이들을 나눠서요. 암기를 5분 동안 시킬 거고요. 얘네는 어디서 암기? 화장실에서 암기시키고 얘는 교실에서 그냥 암기를 시킬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이때 썼던 건 뭐였냐면 20년 전 MBC 프로그램 편성표. 알겠죠? 20년 전 MBC 프로그램 편성표. 알고 있는 놈은 없겠죠? 이 25개 편성표가 있어요. 그거 주고 외우게 하고 나중에 테스트 볼 거예요. 알았지? 5분 동안 외우게 하고. 나중에 테스트 했더니요. 3, 4분단 애들은 15개 외웠어요. 평균. 졸라 많이 외웠죠? 얘네 5개 외웠더라고.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죠? 졸라 재밌지, 그지? 문제점 찾아봐. 좋아. 이거하고 어느 가설의 증명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이게 더 정확하죠? 얘는 뭔가,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약간 똥 싸고 밑 안 닦은 느낌의 살짝, 그죠? 그러잖아. 찝찝하고 확실히 맞는 건가 싶고, 왜 그럴까? 왜 이거는 100% 확실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까? 증명된 것 같긴 한데. 사람은요, 수초 같은 이런 자연물하고는 달라요. 정말 변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때? 다양한 짓들을 해요. 야, 화장실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했을 수도 있지. 그럼 이거 화장실에서의 학습 효과야? 음악 효과야? 음악 효과야. 사람들은 벨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지품검사 다 했어야지. 내 말이 이해가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또는 애초부터 3, 4분단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얘네는. 그쵸.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 돼요? 또 교실에 있는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깔깔거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애들이 웃느라고 못 외웠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행동들을 하니까.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법칙화된 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변태도 많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증명이 어려워. 이해되죠?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렇게 실험도 할 수는 있는데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려움이 커. 근데 얘는 어때? 상당히 실험이 용이하고 신빙성도 높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들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 중 누구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 중 누구야? 뭐라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냐고? 왜 답을 못해? 둘 다야. 얘도 불가능하진 않아. 근데 어때?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실험도 가능하고요. 경험적 자료의 연구도 가능은 해요. 통제된 실험하는 게 경험적 연구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둘 다 가능은 한 거야. 얘도 경험적 자료의 연구가 가능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용이함을 따졌을 때 자연현상이 더 용이하고 얘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둘 다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알았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비교를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복습 한번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